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도의회에서 부결됐던 도시계획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표고 300m 이상 지역의 건축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이 지하수 관리 구역을 설정해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새로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컸던 표고 300m 이상 지역의 건축 제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중산간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나무가 많거나 오름 주변 등 자연 경사도가 10도를 넘으면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224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자연 경사도 10도 이상인 30제곱킬로미터 13.4%가 대상입니다. 나무가 있는 지역이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은 주요 오름 주변이 되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종전보다는 그래도 좀 도민들에게 미치는 부담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러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전면 허용되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1,900톤을 뽑아요. 상수 모의지를 해가지고 그 지역 반경 얼마 몇 킬로 내에는 가령 뭐 어떤 집을 짓는다든가 뭐 공공주택이라든가 무슨 관광식을 한다든가 이런 걸 규제를 하는. 개정안은 또 자연 녹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동지역에서는 30세대 이상만 허가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는 뭐 한 20대 대라든가 근면적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산권 침해가 있지 않은가. 서귀포 지역, 동지역 같은 경우는 제주시와 비교해서 그 인구수와 그다음에 사업 규모에서 상당히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요소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제주도는 의견 수렴과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강경훈 도의원이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조만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직을 허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경훈 의원은 어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사직이 확정되면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선거구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제주에서도 묻지마 폭행과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현장 경찰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호 장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속옷 차림의 남성이 집 안에 앉아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서 나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문 앞에 놓인 흉기를 집어들고 경찰을 위협합니다. 옆에 있던 경찰이 신속하게 덮쳐 이 남성을 제압합니다. 크게 다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방호 장비는 없었습니다. 흉기 난동이 아닌 강도가 들었다는 허위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기 때문입니다. 눈나시가 반짝했어요. 사실은 전혀 진짜 준비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긴 했었어요. 빼고 뭐고 할 그 겨를도 없이 일단은 뒤로 물러나야 했었어요.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관할 구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방검복과 방호 장비를 착용하고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방호 장비를 매번 착용하긴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 착용하는 장비들입니다. 이 방검복에는 방탄 기능이 추가되면서 무게가 살짝 무거워졌고 이 방검 토시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착용하기엔 상당히 무덥습니다. 경찰 방검복은 지난 2016년 총기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이 숨지면서 방탄 기능이 추가됐고 2.6kg으로 2배 가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이랑 수갑이랑 뭐 이런 외근 장비들을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칼을 들고 있는 범인을 제압하려면 방검복을 입어야 되는데 장비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상당히 꺼려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일부 경찰관 중에는 방호 장갑이나 조끼 등을 개인 비용으로 구입하는 상황. 경찰은 현장 경찰의 안전 확보를 위해 외근 조끼에 방검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가벼운 무게의 방검복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유령 직원을 만들어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난주 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유령 직원을 만드는 방법 등을 이용해 보조금 5,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장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제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외국인 청장은 사건 초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요. 주말에도 폭염 속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대기 하층에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제주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북부, 동부, 서부 지역은 내일도 한낮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5에서 40mm가량이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고 작은 우산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지역이 27도로 시작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26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4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지역 31도, 서부와 남부 지역 30도 예상됩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로 인해서 이 파도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요. 중문해수욕장에서는 이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괌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누는 중국 상하이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태풍이 몰고 오는 열기로 인해서 다음 주에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 연안 전 지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제주도 전 연안에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고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주 협재와 우도 앞바다의 수온은 26.8도와 27.7도로 지난해보다 최대 4.5도 높게 관측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주민투표는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반대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가 도민 결정권을 포기하고 국토부의 들러리가 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 지사가 법으로 보장된 지자체장의 의견도 없이 도민 의견만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말단 공무원이 해도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보도자료를 내고 도지사로 책임을 회피하고 도민들의 자기결정권 실현 요구를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 심리가 1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이번 달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2.8포인트 오른 101.2로
기준치인 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특히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1월 87.6으로 저점을 찍은 뒤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로 여행을 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저녁 7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제주로 여행을 온 뒤 영업 준비 중인 가게에 들어가 강제 추행한 뒤 달아났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뒤쫓아 검거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탑동 방파제에서 30대 남성이 4m 아래 갯바위로 추락해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50대 관광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주변 시민과 119 구조대에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레저보트에서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해경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제주시 삼양삼동 포구에서 침수된 레저보트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해경은 크레인을 동원해 침수된 보트를 인양하고 방제 작업을 벌였으며 레저보트는 최근 폭우가 내릴 때 침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시 해수욕장 가운데 함덕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8곳의 해수욕장 이용객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찾은 곳은 함덕 해수욕장으로 모두 7만 8천여 명이 방문했고 협재가 7만 50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기간 제주시 지역 전체 해수욕장 이용객은 31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